저희가 이번 인공지능 특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응용 분야의 특허들이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인공지능 코어 기술에 대한 문제보다는 활용에 대한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보기 위해서 응용 기술 관련 특허들을 제거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코어 인공지능 관련 특허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 방법과 관련된 특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허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될까요? 특허 청구항이 권리 범위를 정의하게 되니까 특허 청구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겠죠. 이 특허 청구항은 각자 자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크게 세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그리고 방법 청구항, 마지막으로 장치 청구항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이러한 청구항들의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 시점에서 동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즉, 일 시점에서 일련의 동작들이 한 수행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내용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특허 청구항들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관련 특허들, 그리고 학습 방법 관련 특허들도 한 시점의 동작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 방법, 그리고 신경망 인퍼런스 동작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시간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 방법은 신경망 인퍼런스와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더 길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수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학습을 완료해서 출시한 뉴럴 네트워크를 B라는 기업이 인퍼런스를 하면서 활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A라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특허를 방법 청구항, 그리고 프로그램 청구항, 그리고 장치 청구항으로 보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이 세 가지 종류의 특허 청구항들은 일시점의 동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의 시점에서의 동작을 보호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제3자가 A 학습 방법으로 이미 학습이 완료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B 방법으로 동작하는 신경망 인퍼런스를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A 학습 방법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이 해당하는 기업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특허 청구항의 권리 공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프로그램 심사 기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를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파이트 거법사무소의 데이터 구조 청구항에 대해서 이진호 변리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 청구항은 한국 특허 심사 기준 그리고 미국 특허 심사 기준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널리 사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데이터 구조 청구항을 사용하여 등록된 특허는 전체 소프트웨어 등록 특허 중 한국의 경우 0.3%, 미국의 경우 0.6%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구조 청구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서 데이터 구조의 형태만으로 하드웨어 기능이 결정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어떨까요? 딥러닝 네트워크는 각각의 노드에 대응하는 가중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가중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가진 가중치들은 학습 결과를 반영합니다. 또한 학습 방법에 따라 학습 데이터에 따라 각각 다른 가중치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구조를 가진 가중치들은 신경망의 동작을 결정하고 나아가 신경망의 퍼포먼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오늘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청구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경망을 포함한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입니다. 이러한 청구항을 사용한 것만으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바로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 청구항은 특허 명세서 전체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상세한 설명을 템플릿화하여 저희 회사 인공지능 특허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구조 템플릿에 포함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구조 일반론은 데이터 구조의 정의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구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는 전처리에 특징이 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중치와 데이터 구조는 학습 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들을 포섭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중치를 학습 과정에서의 가중치 그리고 학습 완료된 가중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습 방법 특허가 학습 방법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중치 저장 방식은 가중치를 저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직렬화뿐만 아니라 연산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이터 구조 내용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데이터 구조 청구항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 구조 템플릿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특허를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저희 회사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